먼저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 둘은 서로 의지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 자,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이 말은 드러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드러난다. 이 말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다는 말은 사라질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진다. 이 말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견성을 하고 한 2년 동안 혼자서 이제 끙끙 뭐 앓았다고 할까요? 아니, 몸이 아팠다는 얘기는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지 계속 그걸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들고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내 일상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고, 두 번째가 아마 아파트가 60평이 있으면 반드시 60평이 크다고 느끼려면 60평보다 작은 어떤 평수의 집이 반드시 내 어떤 느낌, 기억이 속에 있어야만 그 60평을 딱 보는 순간 크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발견했죠. 그리고 또 한 개를 발견했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평소보다는 힘을 좀 줘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컵을 휙 들었는데 이 컵에 물이 없었어요. 그럼 컵이 쉽게 쑥 들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컵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이 없다도 있구나. 이것도 맞는가?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총 한 3개 정도로 밖에 못 찾았습니다.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계속 머리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뛰는 자가 있어, 걷는 자가 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걸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내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흘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가지 정도는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목길에서 어떤 차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차와 서로가 탁 마주보게 됐죠. 그때 제가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저 차만 없으면 내가 빨리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순간 탁 스쳐 지나가는 것이 저 차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면서 그때 그 순간 드러나면 무조건 둘이구나. 그때 또 큰 제가 공부의 어떤 하나의 좀 막이죠. 무조건 둘이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항상 드러나면 무조건 이렇게 둘일까? 이 두 개가 0.0001의 오차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딱 마주 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다 할까요? 어떻게 해서 드러나면 무조건 둘일까? 도대체 이 세상이 뭐지? 무엇이기에 이렇게 드러나면 무조건 둘일까?
지금 내가 알아듣는 게 똑바른 게 맞나? 지금 귀신한테 홀렸나? 그때 또 한 번 멍해졌습니다. 그때가 말을 하자면 견성했을 때는 이게 뭔지도 몰랐고 세월이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때가 드러나면 두 개가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정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도 또 찾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르게 눈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이제 드러나는 두 개가 일상생활에서 TV 보면서도 찾게 되고 사람과 서로 어떤 대화 속에도 찾게 되고 유튜브를 보면서 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네 저런 일이 있었네 이런 어떤 유튜브를 보면 그 속에서도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정말 이 연기법이 해당되지 않는 뭐 이 일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부 다 이렇게 풀이가 되더라고요. 접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딱 봤을 때 60평의 아파트를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60평보다 작은 20평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그 20평에 살고 있던 어떤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0평을 딱 보는 순간 크다라고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반대로 100평에 살고 있던 사람이 60평을 보면 딱 보는 순간 작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어떤 하나가 있어야만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골목에서 키가 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것 또한 내가 평소에 사람들을 봐왔던 어떤 키 높이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올려보는 어떤 시선의 각도 그러면 나의 키와 비교가 되는 그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하나가 있어야만 그 대상이 크다 작다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가 이걸 알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냥 그 하나만으로 그 한 사람 그 하나만으로 키가 크고 어떤 것을 아파트를 봐도 그 하나만으로 넓고 좋고 음식을 먹어도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 하나만으로 맛있고 좋은 경치를 보면 가면 그 하나만으로 아름답고 우리는 세상을 80년 100년을 살면서 그 하나만으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아름답다 그렇게 세상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완전히 결과를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이게 이제 연기법 중에 가장 포인트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른 하나가 없으면은 이것을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어떻게 절대 말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다른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몇 년 동안은 2년 동안 3개 찾다가 뭐 5개 정도 10개 정도 찾다가 나중에는 이게 눈에 보이면서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이걸 내 일상의 아침부터 한번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고기 반찬이 있네. 자, 평소에는 고기 반찬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기 반찬이 없었다는 게 있어야 고기 반찬이 있다는 겁니다. 자, 드러나면 둘이죠. 자, 내가 또 버스를 타러 갔어요. 오늘은 버스가 늦게 오네. 그러면 반드시 일찍 왔던 경우가 있어야만 늦게 온다도 있단 말입니다. 자, 버스를 탔습니다. 저기 운전수 아저씨가 운전을 정말 부드럽게 하네. 반드시 부드럽게 하지 않는 그런 운전수가 있어야만 부드럽게 한다도 있는 겁니다. 자,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과장님 얼굴이 밝네. 평소에는 표정이 좀 좋지 않은 표정이 있어야만 밝다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 책상과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네. 쓰레기통이 잘 비워지지 않았거나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도 있는 겁니다. 자, 회사를 마치고 또 동료들과 소주를 한 잔 먹으러 갔습니다. 이 집은 삼겹살이 1인분이 양이 많네. 양이 적은 곳이 반드시 있어야만 많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살펴봤더니 반드시 다른 하나가 있어야 드러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게 연기법에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드러나면 무조건 둘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